안녕하세요. 다익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낮은 기온에 우리가 창문을 열어줄 때요. 통풍 면에서 아무래도 면적이 좁아지다 보니까요. 통풍이 원활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또 오히려 고온 다습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깍지나 진딧물에 그리고 다른 병충해에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제가 요 플랭크 슈퍼클론을요 며칠 전에 보았는데 깍지벌레가 생겼습니다. 입장 사이사이를 떠나서 뿌리까지 침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이 1등급이라고 말하는 제가 말하는 창문을 열어주는 바로 앞쪽에 있었고요. 통풍 면에서는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깍지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발견을 했으면 저희가 깍지든 진딧물도 약하게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현미식초, 초록색병, 그리고 주방세제 요런 아이들을 물에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 뿌려주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요렇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플랭크 슈퍼클론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뿌리까지 침투를 해서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약하게 온 병충해는요. 우리가 친환경 물질을 물에 희석을 해서 어느 정도 뿌려주고 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심각한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그러면 농약을 쓰실 때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요. 한 번씩 같은 종류의 병충해에 쓰는 농약일지라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쓰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만 쓰면 오히려 더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할 때는요. 바로 한 방에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병충해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농약을 살포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한 방에 정말 끝낼 수 있는지 더 강한 효과를 보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육이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또 농약을 살포할 때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러우철화와 홍상처럼요. 그냥 가볍게 한두 마리가 왔다. 이러실 때는요. 친환경 물질로 물에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을 살포한다고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로우철화나 홍상처럼 가볍게 왔다. 그럴 때는요. 일단 뭐든지 눈으로 보이는 벌레는요. 저 같은 경우에 면봉을 물에 적시시면요. 젖은 면봉에 깍지벌레든 손깍지든 이렇게 잘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벌레는요. 육안으로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입장부터 물 샤워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줄기, 그리고 화분에 물을 흥건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 이후에 흙이 젖으면요. 흙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깍지벌레나 진딧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벌레들이 위로 올라왔을 때쯤에 농약을 살포하면요.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실 때 입장부터 줄기 그리고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 흙 속에까지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게끔 푹 주시는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요. 물 샤워를 하고 물을 주고 나서 3시간 이후에
흙 속에 있는 벌레들이 위로 올라왔을 때쯤에 농약을 살포하는데 흙 속에까지 스며들 수 있게 은근하게 농약을 살포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심하게 우리가 이 익소라라는 꽃나무인데요. 너무 꽃이 예뻐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요. 예쁜 꽃만 볼 줄 알았지 어느 날 꽃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렇게 꽃대가 있던 부위거든요. 그 부위에 굉장한 진딧물이 가지마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물질로는 조금 힘들어서요. 바로 농약을 살포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할게요. 이 꽃대를요 제거해 주세요. 아까워 마시고 제거해 주세요. 꽃은 늘 피고 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꽃대를 제거해 주시고요. 또 마른 하엽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병충해 벌레들이 있으면요. 꽃잎이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하엽진 낙엽들도요. 모두 제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하엽진 낙엽 속에 벌레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벌레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 물질들을요 모두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입장부터 샤워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물을 흥건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똑같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흙 속의 벌레들이 위로 올라올 때쯤 3시간 이후에 농약을 살포를 하는데요. 흙 속까지 스며들 수 있게 흥건하게 농약을 살포해 주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요 아이들 지금 요렇게 자구들이 풍성해지고 있죠. 이렇게 뿌리까지 이미 침투해서 심각한 상태일 때는요. 이렇게 화분과 이 아이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흙을 모두 버리시고요.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리시고 살균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잘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뽑은 다음에 보이는 깍지벌레는요. 제가 젖은 면봉으로 제거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샤워기도 이 아이를 틈틈이에 있는 깍지를 모두 제거를 하고요. 물 샤워를 시켰고 뿌리까지도 물 샤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깍지벌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물 샤워를 하고 나서 이 아이에게 농약을 살짝 뿌리 부분과 요 틈새 부분을요. 살포를 하고 이틀 동안 그늘에 말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 부분하고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의 박멸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 이틀 그늘에서 말린 상태의 요 아이를요. 이제 살균한 화분에 다시 분갈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 주시고 나서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에게 또 뿌리 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 물을 살짝 주고 나서요. 분갈이 한 후에 물을 살짝 주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이후에 요 아이에게 다시 약을 살짝 흙 속에까지 살짝 스며들게끔 요 농약을 살포해 주셔야지만 완벽하게 끝납니다. 오늘 이렇게요. 깍지벌레, 진딧물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살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죠. 물 샤워를 하고 나서 물을 주고 난 후에 흙 속에 있던 벌레들이 위쪽으로 올라올 때쯤 2-3시간이 지난 후에 친환경 물질을 희석한 아이를 주거나 농약을 살포한다는 거. 그리고 흙 속에까지 스며들 수 있게 푹 준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랭크 슈퍼클런처럼요. 뿌리에까지 깍지가 꼈을 때는 또 요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농장 사장님께 정보를 받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말 효과를 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하초든 식물이든 다육식물이든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진주 목걸이, 호야, 그리고 염자, 그리고 철화 종류 이런 아이들이요. 솔직히 깍지벌레나 진딧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통풍을 잘 시켜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심하지 않으면 좋죠. 그리고 또 요 아이들은요. 주변에 전염성이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한 아이가 발견이 되면요. 그 옆에 아이들도 꼭 체크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효과를 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다육 비타민이었습니다.